안녕하세요. 죽느냐 사느냐 대학로입니다. 네, 모든 예술은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보통 예술 사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전주의가 있었으면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그 다음에 사실주의, 상징주의 이런 식으로 예술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네, 헨리 깁센, 안톤 체호프, 스트린드베르히 이런 극작가들에 의해서 레알리즘, 사실주의 연극이 그러니까 19세기 말엽에 팽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만나볼 극단 행복한 사람들 다시 리바이벌하는 연극이죠. 제2회 여주인공 페스티벌에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셀룰로이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사회 문제적인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 그 극단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집안은 쓰레기투성이었어. 나는 그 방은 저는 이 작품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둡고 좀 깊고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의 심연을 너무나도 좀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저는 이게 웃기진 않을지 몰라도 재미없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깊고 어둡다 그래서 재미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작품 구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삶과 반추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우리의 자아성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이드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작품이 일본 작가 작품이잖아요. 네, 연출 선생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나요? 이 작품 이제 가네시다 다스오라는 일본 작가 선생님께서 쓰신 작품인데요. 제가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작품을 이제 공연을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제작자도 아니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일본에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연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받은 작품 중에 이제 여러 작품 중에 가장 제가 저한테 와닿은 작품이 바로 이 셀룰로이드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작품을 이 극단 행복한 사람들 대표 원종철 대표가 읽고 한번 같이 공연을 해보자. 그러면 이 작년에 이 작품이 제2회 여자 주인공 페스티벌이요? 네, 여주인공 페스티벌. 여주인공. 네. 그 남주인공 페스티벌은 없어요? 왜 여자만 그렇게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행복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 진짜 비율도 10명이 출연한다 그러면 한 7명은 남자, 3명은 여자. 그러다 진짜요?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 배우, 그러니까 뭐 요즘은 여배우란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여성 배우들이 이제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여주인공 페스티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금년 2022년도에도 3회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럼 매년 열리는 거예요? 매년 예. 열리는 이 여성의 주인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뭐 등등 많으니까 이번에 다시 작품을 하시게 된 이거 연습을 또 다시 하시면서 이게 색다른 느낌이 있으실 건데. 기존의 어둡다라는 선의 어떤 배역보다도 더 어두워. 뭔가를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나는 어둡다 그래서 이게 흑인 작품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초연보다도 더 조금 부담이 많이 되고. 좀 그런 게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초연 때 또 어떻게 보면 생각을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생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연습을 하다 보니 더 이런 폭들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이 또 느껴지고 있는 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작년에 봤던 사람들이 올해 다시 봤을 경우에 황 배우님의 이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작품에서 아버님의 그 역할이 뭐예요? 네. 그게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안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의 주체자가 되는데 주체자가 아니고 행복의 추구권을 말살하고 인격의 하나의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격마저도 이렇게 말살을 하는 그런 인간 이하의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래서 빌런입니다. 빌런. 얼핏 하나를 딱 읽어봤더니 굉장히 파격적인 연기,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러는데, 그럼 이번에는 더 되게 광적인 연기가 나온 겁니까? 강적으로 나옵시다. 이번에 다 말살시켜버리고요. 조금 어떻게 첫 등장이 네. 초연 때보다 좀 틀려져가지고 더 강렬하지 않을까? 첫 등장은. 예. 그리고 그 또 작품에서 초연 때는 좀 강한 면을 좀 보여줬는데 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상한 면을 좀 가야 되죠. 왜냐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직도 연습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 하시면서 이 관객이 어떤 포인트로 이 작품을 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가정,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좀 더 이제 넓어지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요즘 그 아동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도 조금 더 그냥 한번 보고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없앨 수 있는지, 그게 비단 어디 후원을 해준다거나 뭐 신고를 한다는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가정에서 행동만 했고 그런 생각만 고치면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제 개인적인 말인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가해자 얘기하실 때 왜 날 쳐다보고 얘기해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가해자라고 물론 이제 뭐 확실히 가해자 입장만 나올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정 폭력에 관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들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많잖아요. 나도 아버지를 때문에 이랬거든 경우도 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는 누군가에겐 가해자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줘서
저 사람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피해자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는 어떤 캐릭터예요? 지금 남자죠? 예, 여자는 아니잖아. 남자입니다. 예. 네.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준비는 해놨는데요. 네. 약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이 리플렛이나 포스터를 봐도 여자는 여자, 뭐 아빠는 아빠, 친오빠는 친오빠 나와 있는데 뜬금없이 남자는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좀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지만 이 대답은 직접 공연을 보러 오셔서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을 보시면 이 남자라는 인물이 왜 남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따로 노코멘트 하도록. 네. 근데 연출 선생님은 특별히 좀 아빠 그다음에 이런 가족에 있어서 이 캐릭터가 좀 부각이 되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정 폭력 네. 이런 데 대한 이제 제가 가네시타 다스 선생님 좋아하는 이유는 그 얘기를 다뤘다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 굉장히 연극적인 방법으로 무대에서 극대화시켜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닿았거든요. 단순히 어떤 소재를 다룬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게 예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소재를 다뤘다고 뭐 여러 매체에서 다룰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과연 드라마틱하게 극대화시켜서 이게 어떤 심리적 아니면 자극을 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연극적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가장 관객 여러분께서 좀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느껴주셨으면 하는 인물은 이제 여자입니다. 이 공간 자체가 뭐 창고 같은 공간이지만 어떤 한 공간 속에서 이 여자의 머릿속에서 다 나온 인물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면 이 여자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이 인물들이 다 나와서 예전의 기억들이 이제 뒤죽박죽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과연 진실이 뭔가를 엄청난 진실과 딱 마주하게 돼요. 엄청난 진실을 말씀을 안 하신다 이거. 엄청난 진실을 직접 보러 오셔서 보러 오세요. 엄청나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이 작품의 그 말하자면 장르를 얘기하자면 장르. 우리가 보통 뭐 크게 뭐 코미디 아니면 시리어스 드라마 뭐 비극 뭐 멜로 드라마 등등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도메스틱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사에 대한 연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작품을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연기를 하면 조금 아까 연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극대화되는 이런 거는 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연기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걸 하고 계시는지. 질문이 어렵습니다. 이게 학습되어진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학대를 받고 저도 또한 자식들에게 그런 물리기.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좋은 거를 학습되면 저도 선한 영향력을 하는데 저게 악이 저한테 학습이 돼서 저도 악을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정당한 거죠. 나는 그냥 정당한 행위고 내가 밥을 먹든 내가 때리든 난 정당해서 때린 건데 밖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올바른 악의 시선인 거죠. 선과 악이 있으면 철저히 악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씨가 자라고. 그래서 왜냐면 이 가정 폭력에 대한 얘기고 아동 학대 얘기. 저는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첫 번째 정인이 그때 저희가 4월 달에 이 첫 대본을 보고 리딩을 했었는데 그 2월 달쯤에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보자마자 좀 정인이 생각이 나서 사회 고발성이고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주체는 진짜 산같이 보듬어주고 안정적인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본인 또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그런 거죠. 그래서 소름이 돋고 솔직히 내 스스로의 소름이 돋고 무섭죠. 이 작품을 그냥 들었다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관객들이 보시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는 거는 아니고 그런 가정 내가 학대를 받은 분들은 또 그걸 충분히 제 지인들이 보고 나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면 근데 지금은 아버님이랑 엄마는 많이 싸우고 저도 그걸 보고 자랐는데 지금은 두 분이 아주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두 분이. 왜 불편한 거예요? 지금 피해자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또 나중에 가해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엄청난 진실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네, 코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건 일단 피해자가 일단은 그랬는데 관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설명드리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적인 부분이 살짝 있어서 이거 저도 살짝 노코멘트하고 네. 근데 이제 불편하다라는 지점에 있어서가 저도 사실은 공연하면서 아니면 대본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네시타 다소 선생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고 공연을 보러 가면은 2시간 가까이 되는 공연들을 봐도 뭔가 집중은 계속 하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계속 뭔가 여기에서 불편한 그게 아하. 하면서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극적으로 현실적이기 때문에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게 너무나도 그걸 더 사실적으로 더 극화돼서 표현이 되고 그걸 관객들이 좀 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나 그런 지점에서 불편하다라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했었습니다. 멋진 공연 될 거라는 벌써 이게 조짐이 있다고 봅니다. 셀룰로이드 화이팅! 보러 오세요 많이. 네, 죽느냐 사느냐 대학로. 오늘은 극단 행복한 사람들이 만든 셀룰로이드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봤습니다. 네, 이 작품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도메스틱 드라마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가정 드라마겠죠. 네, 한 가정을 모태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 이런 작품도 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룬 작품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작품들이 이미 사실주의 연극 그 시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범석 선생님의 불모지 이런 작품이 바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것이 어린 자녀들한테 하나의 일생을 통해 트라우마로 될 수 있다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소 무거운 소재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를 새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공연되는 셀룰로이드 연극 미디어 그룹 뉴스동원에서는 대학로를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입니다.